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을 뭐 200조 안에 300조 안에 하이닉스 따라가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내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아예 달라. 경제의 한경우 기자님이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인용해서 이런 기사를 내셨습니다. 삼성전자 배당주로 인정되면 미국 시총 1위 애플 따라갈 수도. 이제 애플은 미국 시총 1위가 됐다가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배당을 한다, 주주환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 하셨을 텐데, 기자님께서 쫙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장기간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로 군림했던 애플의 궤적을 따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풍부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예요. 프리 캐시 플로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 확대에 나서서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고배당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다 라고 했는데, 먼저 풍부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익에서,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서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 남는 돈 뭐야? 누구 거예요? 남는 돈은 실제로 주주 거. 주주한테 그런데 돌려주는 거. 주주의 지갑으로 직접 넣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주주 환원이라고 한다. 주주 환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진짜 여러분들 계좌, 지갑으로 돈 쏴주는 거. 돈 남어. 우리 필요 없어. 이 정도는 너네가 가져가서 뭐 강남 아파트를 사건, 뭐 자가용을 사건, 뭐 강남 신세계를 가건 다른 주식을 사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너네한테 돈 줘도 너네 할 일 별로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 저축 및 투자하게 해줄게. 우리 회사가 다른 투자 대안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업이니까 계속 아무따 투자해 라고 하는 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회사가 남는 돈을 가지고 실제로 그 회사의 증권 계좌에서 거래소에 들어간 다음에 주식을 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리고 이 주식을 소각하면, 소각이라는 건 불태운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없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비율, 나의 파이의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하는 것을 주주 환원이라고 합니다. 18일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무엇을 살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 고성장주에서 고배당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대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원래는 수십 조씩 벌다가 지금 수백 조씩 버는데 공장을 짓고도 돈이 남을 건데 그 남은 걸로 뭐 할까? 배당할까? 자사주 매입할까? M&A 할까? 뭐 이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주주 환원보다는 M&A가 훨씬 좋다고 봐요. 이때 M&A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돈이 많아야 의미 있는 M&A를 할 수가 있고 의미 있는 M&A를 해야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몇 개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이재용 회장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남는 돈을 우리한테 돌려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계좌 안에 들어있으면 그들이 뭐 예금 돌려가지고 3% 4% 받겠죠? 근데 우리한테 돌려주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다시 사든 뭐 하이닉스를 사든 뭐 키옥시아를 사든 다른 뭐 ETF를 사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3, 4%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은데 또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도 안 판 상태로 강남 신세계에 가서 가방 하나 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니까 저도 기대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기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 하나증권에서 쓴 애플
궤적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2010년에서 2012년 순이익 증가율이 70%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3년간 주가가 110% 급등, 3년간 2배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때 글로벌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애플이 주가 110% 오르는 동안 지수, S&P 500의 지수 상승률은 23% 수준에 그쳤으니까 주가 자체도 많이 올랐고 시장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다 라고 하니까 순이익 증가율 높은 거 좋은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까지 오른 이유 뭐야? 순이익 증가율 높은 주식. 이거는 뭐 말할 거 없어요.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주식은 무조건 좋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제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1, 2년 있으면 고점 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분석을 한 겁니다. 이후 이익 증가율이 둔화된 2013에서 2016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본격화하며 잉여현금 흐름 대비 주주 환원율을 평균 64%까지 끌어올렸다. 애플이 고성장주에서 배당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누적 주가 수익률이 48.5%에 머물며 S&P 500 지수 상승률 52.5%와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다만 2019에서 2021년 애플이 잉여현금 대비 주주 환원 비율이 평균 121%에 달할 정도로 확실한 고배당주 이미지를 굳히자 그 기간 동안 주가가 200% 폭등하며 시장 대비 압도하는 주도주로 완전히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때 워런 버핏이 이미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사회한테도 배당, 자사주 매입 많이 해 라고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워런 버핏도 돈을 상당히 많이 번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 대박난 영상에서 그가 애플을 많이 줄이고 알파벳을 샀다라고 말씀드렸고 방송한 이후로 다시 알파벳을 거의 더블 다운 했어요. 가지고 있던 거에 80% 이상 더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할 단어 잉여현금 대비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뭐냐? 돈을 벌고 나한테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잉여현금을은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한다 그랬죠. 이 프리 캐시 플로우 대비 주주한테 돌려주는 돈은 얼마냐? 내가 100원을 벌었어. 100원 벌었는데 50원을 설비 투자했어. 그럼 실제로 내 계좌에 남은 거 얼마야? 50원. 순이익은 100,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현금으로는 50인 거예요. 그 50 중에서 만약에 10만 주주들한테 돌려줬다라고 하면 환원율이 20%. 25를 돌려줬다? 50%. 50을 다 돌려줬다? 100%인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2019에서 2021년에는 주주 환원 비율이 121%. 이게 무슨 얘기야? 회사가 돈을 100을 벌었어. 50을 설비 투자 썼어. 실제로 50 남았죠? 50 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60을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50만 남았는데 어떻게 더 했어요? 예전에 벌어둔 돈으로. 야, 우리 옛날에도 돈 많이 벌어놨어. 그러니까 올해는 요만큼밖에 못 벌었는데 이만큼 배당해줄게. 이만큼 자사주 매입해줄게 라고 하는 게 주주 환원 비율이 100%가 넘었을 때이고 그때 이후에 주가가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 전망치는 2026년 16%, 2027년 9% 수준이다. 애플의 12%, 마이크로소프트의 18에서 20%, TSMC의 23에서 25% 글로벌 빅테크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배당 성향은 뭐예요, 대표님? 잉여현금 대비 주주환원 비율은 순이익이 아니라 잉여현금으로 하는 거고 배당 성향은 순이익 대비로 하는 겁니다. 순이익 대비 9에서 16%. 100원의 이익을 벌면 한 10원밖에 배당을 안 해준다는 거야. 자사주 매입 조금 더 하겠지. 그리고 설비 투자 조금 더 하겠지만 그래도 낫다는 얘기야. 왜? 애플은 100원 벌면 12원.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원 벌면 20원. TSMC는 100원 벌면 25원 해주거든.
삼성전자는 2027년에도 이익 증가세는 유지되겠지만 증가율 자체는 2026년 대비 둔화될 수 있다.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주가가 내리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각을 달리하자. 결국 성장의 속도보다는 막대하게 쌓이는 잉여현금을 어떻게 주주에게 돌려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급증하는 잉여현금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히 강화해 글로벌 테크 고배당 기업으로 안착해야만 애플과 같은 강력한 리레이팅과 주도주 지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큰 흐름은 반박할 게 전혀 없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을 뭐 200조 안에 300조 안에 하이닉스 따라가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내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아예 달라. 왜 아예 다를까요? 하는 일이 달라요. 삼성전자는 돈 벌면 뭐 해야 됩니까? 돈 벌면 설비 투자해야 돼. 연구 개발해야 돼. 애플은 공장이 있어요? 애플은 공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외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Made in이라고 돼 있어요? Designed by라고 돼 있어요. Designed by. 우리 미국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어 라고 돼 있지 미국에서 생산했다라고 돼 있진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은 Made in Korea야. 또 공장을 지어야 돼. 광주에 짓던 뭐 텍사스 오스틴에 짓던 지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많은 돈을 다 많은 부분 애플처럼 주주환원하는 게 첫 번째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애플이 주주환원을 많이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많이 하면 주가 많이 오를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왜 틀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에서 2021년 잉여현금 대비 주주환원 비율이 121%로 달할 정도로 확실한 고배당주 이미지를 굳히자 주가가 200% 폭등하며 시장을 압도하는 주도주로 완전히 복귀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하게 해버리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2019에서 2021년 언제예요? 언제?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안 오른 주식 있어요? 코로나 때 많이 오른 주식 뭐죠? 테크. 애플 무슨 주식? 테크. 주가 200% 폭등한 거 맞잖아요. S&P 500보다 오른 거 맞잖아요. 맞아. S&P 500보다 압도하게 올랐죠. 나스닥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압도하는 건 아니야. 많이 올랐어. M7보다는 조금 더 올랐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보다는 안 올랐어요. 애플이 이 당시에 주주환원 비율을 올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시장보다 많이 오른 것도 맞아. 근데 과연 주주환원 비율이 올라서일까? 아니면 코로나 언택트 M7 시기라서일까? 그리고 S&P 500과 비교하면 압도하는 건 맞는데 나스닥이랑 다른 M7, 다른 빅테크랑 비교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이 제가 파란색으로 블럭 처리한 이 말이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값은 맞지만 그 이유가 과연 이것일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주주 환원율을 매우 높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높인다고 가정하더라도 애플처럼 주가가 앞으로 300, 200% 그러니까 세 답을 더 오를 거냐, 100만 원 될 거냐. 그것과는 다르다.